안녕하세요. 땅집 쏙쏙 땅PD입니다. 나이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전원주택이나 병원 근처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장년층은 은퇴 이후 어디에서 사는 것을 희망하는지 한국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76.1%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오래 살아 정든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하는 영향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0.4%, 장래의 간병에 대비하여 노인 전용 주거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는 의식주에 포함됐기 때문에 은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사람들은 보통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이사를 한 번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때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의 집을 선택하는 때도 있는데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년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8평에서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도 10평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되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할 최소 조건 중 하나가 10평 이상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10평 후반대에서 20평 초반대의 소형 평수이지만 쇼핑, 의료, 취미, 친교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근처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은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 데 반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요. 복지관 근처에서 많은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좋은 집도 많고 집값도 비쌉니다. 나는 아직 복지관 다닐 나이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은 근처에 친구들도 있고 아직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는 점차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안에는 맞춤 교육과 서비스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됩니다. 좋은 영양사에 비싸지 않은 밥, 자원봉 살 것들도 있어 원하신다면 보람도 챙길 수 있죠. 국가의 지원으로 꾸준한 시설 관리와 전문가가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해줍니다.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 찾기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이 없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무엇을 배워보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럴 때 복지관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30분 이내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기준을 30분으로 둔 이유는 기초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요.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고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병원에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건강하기 쉽지 않죠. 가벼운 병은 가까운 곳에서 치료한다고 하지만 중병, 장기 질환들, 만성 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큰 병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곳을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분들과는 같이보단 근처가 좋습니다.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하고 집이 관리하기 너무 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같이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014년 10.2%에서 2017년 16.6%로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야외활동 참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년기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로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여 신체 활력을 증진해야 하기 때문이죠. 산책은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 심혈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용으로 적합한 집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관리비 같은 여러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하죠. 20, 30대의 산 집이라면 3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때 그 비용은 집을 판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으면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나이 들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해야 하기에 현재 사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노후용 집은 익숙함도 좋지만 편리성이 중요한데요. 지하철역이나 마트, 병원 같은 편의 시설로의 접근성, 부부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각각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노화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든지 자식들과 함께 하겠지만 내가 50세에서 60세 이후에 이사할 때는 나만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살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퇴 이후에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이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기준보다는 본인의 기준으로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